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윤지수 기자입니다. 갑자기 웬 똥차가 올라와서 깜짝 놀라셨죠? 앞으로 이런 올드카들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올드카를 소개하는 이유는 옛날 차에 대한 호기심을 조금 더 해소해 주는 것도 있고, 옛날 차들을 중고차로 구매할 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자 하고 있고요. 그 첫 차로 현대 갤로퍼를 가지고 왔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SUV 시장을 열었던 초대 SUV이자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오프로드 시장의 주역이기도 하죠. 그럼 디자인부터 바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모습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가 어디서 섭외했냐면 사실 제 차예요. 제가 이 갤로퍼 9인승 모델을 고른 이유가 이런 상용차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갤로퍼 7인승 이런 애들은 조금 더 승용차 느낌이 나는데 이 차는 상용차 느낌이 강합니다. 그런 이유를 엿볼 수 있는 게 이 천장이 중간에서 한번 올라가요. 약간 그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2 때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거랑 비슷한 방식인데, 디스커버리는 이제 앞뒤로 썬루프가 있지만 이 차는 썬루프는 없습니다. 또 다른 이제 상용차 같은 느낌이, 갤로퍼 일반 승용 모델 같은 경우엔 여기에 와이드 플레어라고 해서 팬더가 들어가죠. 거의 전폭을 10cm 가까이 늘리는 굉장히 두꺼운 팬더인데, 이 갤로퍼는 지금 일반 철판이 드러나 있어서 약간 상용차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옛날 차로서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 요즘 차는 없죠. 이렇게 빗물 바지가 있어서 빗물이 실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차가 지금 9인승이다 보니까 3열에도 사람이 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뒷창문을 슬라이드로 열 수 있는 슬라이드식 창문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특징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요새 차였다면 굉장히 욕먹었을 이런 수동식 사이드미러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도 너라. 오씨, 잠깐만. 그리고 이 밑에를 보시면 이게 또 갤로퍼의 특징입니다. 테라칸이나 모하비 이런 것도 좋은데 갤로퍼가 특히 좋은 이유가 휠하우스가 넓어요. 휠하우스가 이렇게 주먹이 이렇게 다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넓어서 31인치 크기의 타이어가 서스펜션 튜닝 없이 순정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 무려 휠 디스크홀이 6개입니다. 너트가 6개 들어가는데 이게 사실 현대 기아차 상용차들에서 보이는 특징이에요. 뭐 스타렉스로 이어지고 있고 테라칸도 마찬가지였고, 최근에 모하비까지 이 6호를 쓰고 있는데 다 이 갤로퍼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옛날 사륜구동의 특징이 이렇게 허브가 따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오토 프릴 허브라고 해서 안에서 사륜구동을 넣으면 체결이 되고 후진을 해서 빼는 방식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왜 허브를 따로 이렇게 떼주냐 하면은 이 허브를 떼주지 않으면 안에 있는 동력축이 앞바퀴가 돌면서 같이 돌기 때문에 연비가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걸 떼주고 이 바퀴만 따로 놓을 수 있도록 이륜으로 달릴 때, 그래서 허브가 이렇게 체결됐다 분리될 수 있는 방식으로 써주고 있어요. 요새는 그냥 풀타임 사용도 되면서 이런 허브가 다 사라졌죠. 앞모습 바로 살펴보실까요? 갤로퍼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큰 차 같잖아요. 그런데 갤로퍼는 실제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특히 차폭이 지금 보시면 굉장히 좁아 보일 거예요. 특히 9인승이 좁아 보이는 게 아까 얘기했던 와이드 플레어라고 부르는 이 팬더가 없어서이거든요. 팬더가 거의 10cm 가까이 튀어나와서 차를 더 커 보이게 하는데, 얘는 지금 약간 9인승이라서 그런 팬더 없이 철판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차가 좁아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로 좁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보이는 특징, 요새 차들 사실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죠. 이 캥거루 범퍼라고 해서 사람 사고 났을 때, 사람이 아니지 캥거루가 사고 났을 때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날라올 수 있으니까 빵 해가지고 튕겨내버리는, 지금 보행자 안전 기준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인데 옛날 차라서 이런 게 허용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램프가 달려있죠. 이 차가 저의 이제 초등학교 때 드림카였어요. 지금 그 꿈을 이룬 셈인데, 그때 이런 조그만 등 이런 거 굉장히 예뻐 보였거든요. 뭐 지금 보면 별 감흥은 없지만 여기에 지금 번데기 램프가 들어가고 있고, 특이한 점이 요새 차들은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이건 유리입니다. 그래서 썩은 동태 눈깔처럼 이렇게 뿌얘지는 차들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 클래식카로서 상당한 장점이에요.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오래된 차 타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밑에도 똑같이 이런 유리 방식의 안개등을 써주고 있는데, 이건 저는 좀 불만인 게 세차할 때 닦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나중에 흙 같은 거 들어가면 이 덮개 때문에 닦기가 아주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거대한 현대마크, 이 현대마크로 이 갤로퍼의 연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갤로퍼는 현대전공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대전공을 만들 때 현대라는 이름을 써서 약간 현대 자동차에서 만든 것처럼 약간 페이크를 주긴 했는데, 이 마크를 그대로 쓸 수가 없어서 H가 찌그러진 약간 이상한 방식의 현대마크를 썼는데, 지금 이 차는 2000년 이후에 나온 2001년형 갤로퍼거든요. 이때부터 실제 현대자동차에서 갤로퍼를 생산해서 판매합니다. 그래서 여기 당당하게 현대마크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최후기형이라고 볼 수 있는 특징이에요. 갤로퍼가 한때 리스토어 붐이 일었었잖아요. 그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철제 범퍼였어요. 철제 범퍼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철제 범퍼 아무거나 이렇게 휘어서 붙여도 불법이지 않은, 그래서 이렇게 범퍼, 플라스틱 범퍼가 없더라도 깨지더라도 철 범퍼를 교체할 수 있는 이런 거였는데, 지금 이 갤로퍼 2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플라스틱 소재가 쓰이고 있고 이 범퍼 역시 플라스틱 소재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는 철제 범퍼를 달면 불법일까 하고 봤더니 여기 안쪽이 철제입니다. 또 자석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이 옆에는 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안 붙는데,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여기 가운데 범퍼는 사실 닿을 일이 적죠. 접촉사고 같은 거 했을 때 이렇게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닿을 일이 적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플라스틱 부분 이제 닿으면 이 옆에만 교체하면 돼요. 범퍼를 통째로 갈 필요 없이 이 옆에만 교체하면 되는, 굉장히 이런 유지 보수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프로드용 차이기도 하고 상용차 이런 느낌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지 보수가 쉬운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 추억 돋는데 여기 이제 올라오는 방식의 안테나가 있죠. 근데 여기 조금 튀어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거 고장난 것 같아요. 사실 안 나오더라고요. 자, 뒤쪽입니다. 뒤쪽이 꼭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요? 딱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약간 이러고 있는 느낌. 이러고 있는 느낌이 왜 나냐면 이 차가 지금 너비가 1680mm예요. 지금 경차가 1600mm고 이 정도 덩치 정도 되는 SUV가 거의 한 1880mm 이 정도 나오니까 차폭이 실제로 엄청나게 좁은 거죠. 천장이 9인승 모델이라 높잖아요. 지금 이게 키가 195예요. 제가 지금 177이니까 훨씬 높습니다. 옆은 166, 위는 195니까 아주 그냥 위로 훅 솟는 느낌이, 약간 넘어질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나죠. 옛날 SUV들의 특징, 이거 없으면 굉장히 서운해서 옛날에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테일램프가 위로 열리는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이어를 달아줬어요. 산타모도 그렇고. 실제로 옛날에는 오프로드를 타면서 타이어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빼서 달 수 있도록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를 뒤쪽에 달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와이퍼는 원래 이렇게 된 거예요? 누워있는 거예요? 와이퍼는 고장이 났어요. 오! 안 돼. 이렇게 고정을 해놔야겠어. 그래도 차가 지금 이게 2001년식이거든요. 20년이나 됐다 보니 사실 뭐 멀쩡한 부분이 많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뒤에는 쇠범퍼가 달려있어요. 제가 자석을 준비해 왔는데 딱 달라붙죠. 여기가 바로 쇠범퍼입니다. 이미 조금 몇 번 한 것 같은데 꽉질을 하더라도 뭐 부서지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약간 찌그러지기만 할 정도고, 대신에 이 끝에 여기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붙여놨어요. 이게 대략 한 4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후진을 하다가 모서리를 살짝 박아도 이것만 교체해버리면 되는 아주 간단한 방식입니다. 아까 올라오다가 약간 흙 묻은 것 같아요. 여기 견인고리를 되게 쉽게 달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거는 싸제로 단 후방 카메라인데 그냥 도색으로 다 덮어버렸고요. 견인고리로 해서 차 뭐 군환하거나 이 차가 군환해줄 때 쓰는 거고, 여기 이제 캠핑카 같은 거 연결할 때 이렇게 뭐 붙여서 쓰라고 다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SUV 문화를 열었던 차답게 여러 장치들을 이렇게 마련해주고 있죠. 테일램프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엄청나게 패턴을 막 넣어줘가지고 일반 전구가 딱 켜지는 방식인데 여기서 은은하게 이렇게 퍼지거든요. 이런 스타일 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정의 이름으로 너 용서하지 않겠다. 엔진룸 보시겠습니다.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이런 뭐 알루미늄 같은 거 안 쓰기 때문에. 2.5L 터보 디젤 엔진입니다. 이 엔진에도 사실 비화가 있어요. 처음 갤러퍼가 나왔을 때 그냥 2.5L 디젤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엔진이 갤러퍼보다 그레이스에서 먼저 달려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때 이렇게 광고했었죠. 최첨단 사이클론 엔진. 강력한 사이클론 엔진. 그 엔진을 똑같이 얹고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갤로퍼 그냥 그레이스 엔진 대충 얹어갖고 나왔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나오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터보를 단 터보 엔진 모델이 바로 연이어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엔진이 바로 터보 엔진인데 4기통 엔진이 이렇게 직렬로 되어 있고, 공기 필터에서 일반 자연흡기 같은 경우는 바로 연결이 되는데 지금 터보를 통해서, 여기 골뱅이 모양 보이시나요? 기름에 쩔어 있긴 한데 터보 모양 통해서 이렇게 흡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차의 냄새가 굉장히 좋은데 약간 그 군용차 기름에 찌든 그 기계적인 냄새가 나서 지금 그런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고요. 요새 차들에 비해서 뭐 없는 게 막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쇼버 마운트, 서스펜션 꼭대기 어디 갔지? 여기 이렇게 막 달려 있어야 되는데, 이 차는 프레임 방식이라 그게 프레임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체에서는 서스펜션 마운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이 오래된 차인데 2000년식인데 이렇게 흡음재까지 써주고 있고, 뭐 흡음 역할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고 있네요. 사실 제가 얘를 갖고 왔을 때 얘가 약간 침을 질질질 흘렸어요. 엔진오일 흘리고 냉각 쏠리고 했는데 지금 싹 다 고쳐놓은 상태여가지고 지금 뭐 흘리는 거 없이 깔끔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중고차 사실 때 중고차 딜러한테 무시 안 당하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실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딱 중고차 사실 때 이렇게 시동 걸어놓고 한번 보잖아요. 사실 모두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일단 보긴 보죠. 이러면서 이 딜러 옆에 있을 때 딱 이 스로틀을, 이게 지금 기계식 케이블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 두 번 당겨주면서 괜찮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딜러가 아, 이 사람 차 좀 아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고. 갤로퍼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이 차가 혹시 몇 년도에 나왔는지 아시나요? 2001년형 갤로퍼거든요. 현대 갤로퍼가 처음 나왔던 게 1991년도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클래식하죠. 그런데 이 차의 원래 기본 바탕인 미쓰비시 파제로는 1982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80년도에 나왔던 차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클래식하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오래된 느낌인데, 그나마 이 차가 지금 부분 변경을 2차례 거치면서 그나마 최신화가 돼서 약간 이런 고급스러운 우드 그레인이 들어가주면서 이렇게 이런 고급스러운 느낌들을 주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 차가 이제 오래됐다는 느낌들이 사실 그거 말고도 느낄 수 있는 게 아주 뭐 극세사에 가까운 이 A필러. 옛날에는 차가 넘어졌을 때 이 A필러가 무게를 어느 정도 버텨야 된다, 이런 규정 자체가 거의 전무했던 데다가 이 당시에는 엔지니어들 말에 따르면 이 A필러를 얇게 뽑으면 뽑을수록 더 기술력의 자부심을 느꼈다고 해요. 이 갤로퍼 엔지니어들도 이렇게 얇게 뽑고 자부심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를 더 살펴보면 이 차가 오프로드 차, 이런 승용차 같은 느낌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 계기판이 따로 떨어져 있고 이 트리플 미터 따로 떨어져 있고 손잡이 따로 떨어져 있고 모든 게 다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단차도 굉장히 커서 손가락이 다 들어가요.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여기 사이도 들어가고, 그리고 운전대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날 차들이 좀 작은 애는 한 360이나 365mm 직경이고 좀 크면 370mm 직경이잖아요. 이 차는 무려 400mm의 사람이다. 근데 얘가 사실 처음엔 가죽이 씌워져 있는데 다 터져가지고 제가 지금 다 터버렸거든요, 우레탄으로. 그리고 지금 우레탄 소재 만지기 싫어서 이렇게 커버를 씌워놨는데 이 커버가 안 맞더라고요. 지금 억지로 대충 끼워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수동식 공조장치가 있는데 이걸 움직여보면 알 거예요. 요새 차들은 다 전동식이에요. 그런데 바람 방향 바꾸는 거 소리 들리시나요? 이 다 기어랑 이 와이어로 연결돼서 이렇게 시동 끈 상태에서 다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온도 조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 좀 떼서 교체하거나 이렇게 할 때 상당히 복잡합니다, 안에가. 전자식 이렇게 잭만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하면 되는데 이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이 차가 판매될 때 주구장창 욕먹었던 게 있어요. 오디오 조절 장치인데 운전하다가 오디오를 쓰려면은 거의 뭐 앞에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밑에 있어서, 특히나 기어봉 뭐 3단 더 놨다 누르려면 기어봉 사이로 이렇게 눌러야 되는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차는 고장이 난 상태예요. 시트는 원래는 이 차가 직물인데 지금 전 차주님께서 모비스 이런 가죽 커버를 씌워놨는데 재질이 굉장히 싸구려입니다. 이 소리 나는 거 하면 약간 정말 비닐이에요. 이건 제가 조만간 뗄 생각이고, 떼면 문짝에 있는 저런 패턴이 들어가 있는 직물 시트가 나옵니다. 지금은 좀 촌스러워 보이더라도 그때는 뭐 그렇게 촌스러워 보이진 않았어요. 요새 차 같은 경우엔 여기가 이렇게 높잖아요. 높고 여기에 팔걸이, 이 센터 콘솔 박스가 이렇게 딱 있어서 운전할 때 이렇게 하는데, 얘는 그런 게 없고 대신에 팔걸이가 마련되어 있고, 팔걸이를 이렇게 앞 버튼을 눌러서 올리기도 하고 내릴 수도 있어요. 뭐 팔걸이 필요 없으면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고. 사실 저는 운전할 때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기어봉을 이렇게 잡거든요. 낮고 너무 붙어있어서 사실 쓸모는 그렇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드미러 조절장치 전동이 들어갔어요. 이것도 이제 부분 변경하면서 후기형에만 들어가는 건데 이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여기 운전하면서 왼쪽 걸 조절할 때 왼쪽 오른쪽이 좌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왼쪽, 이렇게 하면 오른쪽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절하는데요. 또 방향도 밑에를 보고 있어서 저는 이제 방향 보고 여기 누르면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데 이걸 누르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밑쪽에 있으니까 이건 밑, 이건 위라는 소리죠.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어차피 많이 안 만지는 장치이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진 않은데, 이거 굉장히 갤로퍼의 아이덴티티죠. 트리플 미터. 이게 뭐냐면 이 지금 가운데 동그란 거 보이시나요? 흔들리면 움직여요. 이게 뭐냐면 이 좌우 경사각이랑 위아래 앞뒤 이렇게 경사각을 보여주는데 안에 마치 물든 공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프로드 탈 때 봤는데 사실 흔들거려서 별로 시인성이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온도, 지금 앞쪽 범퍼에 센서를 달아서 밖에 온도 표시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차가 서 있을 때 온도가 올라갑니다. 약간 엔진열 때문에 올라가기도 하고
달리면 다시 내려가고 굉장히 특이한 방식이에요. 이게 지금 해발 고도 알려주는 장치거든요. 아까 산 타기 전에 이걸 0에 맞춰놓고 출발했는데 지금 이 정도 올라갔어요. 이게 어떻게 있는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이걸로 이렇게 조절해서 0으로 맞출 수 있는데 또 0으로 맞춰놓고 이따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근데 컵홀더 어디 있지? 컵홀더 여기 있나? 오, 서서히 열려. 근데 여기 이제 제떨이고 컵홀더는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콘솔 박스를 열어야 컵홀더가 나와요. 여기 딱 올려놓고 실수로 딱 닫아버리면 끝나는 거죠. 여기 이제 수납 공간인데 생각보다 수납 공간은 많지 않아요. DSLR 카메라 하나가 안 들어갑니다. 뭐 크기가 작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이 당시 차들이 좀 생소하신 분한테는 왜 기어노브가 두 개야? 특이할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동 변속기, 일반적으로 이제 변속해주는 변속 장치고, 이게 바로 사륜구동 트랜스퍼 기어 조절 장치입니다. 아까 올라오다가 2륜으로 올라다 실패해서 4륜에 넣은 상태인데 한번 움직여 볼게요. 그래도 오일이 돌 때 움직이는 게 좋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2륜을 하는 방법은 이게 2륜 상태, 이게 이제 기본 상태라고 할 수 있죠. 4륜 구동은 이게 4륜입니다. 4륜이고 한 번 올라가면 중립. 이 상태에선 제가 일단은 넣고 클러치를 떼도 차가 나가지 않아요. 굉장히 신기하죠. 지금 시동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올라가주면 4륜 로우 기어, 이제 엄청난 견인력을 끌어내는 방식이죠. 저속 트랜스퍼 기어가 들어가서 굉장한 견인력을 끌어낼 때 쓰는 기능입니다. 대신 속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4륜 하이 기어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하이 기어로 놓고 시동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특징, 문 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수납 공간이 있고 앞쪽에 스피커 보이시나요? 스피커가 무려 철제입니다. 쫙 달라붙는 거 보이시나요? 이 럭셔리한 소재가 들어갔는데 사실 이게 만약 플라스틱이 아니었다면 이 발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발로 차다 보니까 지금 많이 휘었는데 아마 깨졌을 겁니다. 철제로 해준 건 굉장히 잘 해준 거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소화기가 달려 있습니다. 한번 빼볼게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건데 압력이 그대로 차 있어요. 가루 움직인다. 아직 쓸 수 있는 것 같아. 무릎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주먹이 2개 들어갑니다. 공간 엄청나게 좁죠. 여기도 이제 철제 쓰고 있는 거 봐주시고 들어갈게요. 문자 엄청 얇습니다. 옛날 차 특징이죠. 근데 시트 형상이 지금 엉덩이 부분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앉아야 될 것 같아요. 이래야 약간 들어와 있는데 약간 여기 끝에 앉으면 엉덩이가 이렇게 돼서 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옛날 차니까 어쩔 수 없죠. 여기 아주 귀여운 팔걸이가 있어요. 시트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라서 뭐 4대6 분할 이런 거 없습니다. 통째로 움직이고요.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됩니다. 요새 차들은 없는 기능이죠. 이렇게 눕힐 수 있고 이렇게 세울 수도 있어. 세우고 이거 높이를 딱 높여서 딱 타면 이등병, 상병, 병장. 또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9인승이라 여기 가운데부터 천장이 올라가죠. 그 수혜를 그대로 봅니다. 2주먹 넓게 나올 만큼. 요새 차들 뭐 거의 막 2손가락 이 정도인데 이 차는 뭐 2주먹이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지금 머리도 세워져 있는 상태인데. 근데 또 특이한 게 이렇게 넓은 차가 조명이 이거 하나뿐이에요. 앞에도 없고 여기 하나인데, 이거는 뭐 그래도 이 가운데 룸램프 있고 좌우로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옛날 차니까 방전될 수 있으므로 바로 끌게요. 높으니까 잡고 타시라고 손잡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손잡이 있는 차들은 가끔 여기 손잡이 빼더라고요. 이 차는 여기 손잡이와 여기 손잡이 2개 다 달려 있어요. 손잡이 하나는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또 특이한 방식이 있죠. 갤로퍼는 팔걸이가 여기도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가죽을 씌우면서 레버를 숙여버렸어. 그래서 이렇게 당겨면 자, 이렇게 해서 앉으면 편하진 않아요. 편하진 않고, 무릎 공간이 타이트한데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이유는 발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발을 이렇게 좀 뻗을 수 있고. 저는 타기 싫네요. 이것도 옛날 차 특징이 여기서 보이네. 여기 잿더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차에서 이거 썼다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오, 여기 마감돼 있어. 대박. 쿠스나 돼 있는 줄 알았더니 수납 공간이 없어 보이죠. 히든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동반석 밑에, 사실 이게 차 샀을 때 없어가지고 내가 샀어. 5,000원밖에 안 하더라고. 뭐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수납 공간 있고. 자, 레어템
갤로퍼 취급 설명서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공부 많이 했어요. 3열 보실게요. 이 트렁크가 미쓰비시 파제로를 바탕으로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일본은 인도가 여기 있죠. 인도가 여기 있으니까 딱 도로에 세워놓고 짐을 내릴 때 딱 이렇게 해서 짐을 이렇게 내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굉장히 불편한 방식이죠. 짐을 또 미리 내렸어야지. 대만의 9인승 모델 3열 시트 리뷰입니다. 자, 여기 문 열 수 있어요. 잠금 장치도 있고 앞에보다 더 첨단으로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대체 이 좁은 차에 9명 어떻게 탄다는 거야? 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딱 열고 이 시트에 달려있는 레버 이거 빼면 레토나 같아. 군토나가 이랬었는데 이렇게 9명이 탈 수 있는, 마치 지하철처럼 탈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생기는데, 아니 현대가 여기 9명 타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트 구조를 만들었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1994년도부터 정부에서 8인승 이하 SUV의 특소세, 지금은 개소세라고 불러요. 개별 소비세라고 부르는데 특소세를 부과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오메 세금 더 내야 되네. 개소세 상당히 많죠. 차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 9인승 모델로 꼼수를 씁니다. 8인승 이하만 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절에 특소세가 0원이었습니다. 개소세가. 그런 세금 꼼수를 부리기 위해서 이런 9인승을 만들었고, 또 좋은 점이 있죠. 버스 전용 차로를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6명 타면은 탈 수 있는데, 사실 여기 누가 사람이 타겠어요. 이 차가 버스 전용 차로를 탄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타볼게요. 우리가 3열에 타면 머리 공간이 거의 없잖아요. 이 차는 지금 키가 195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거의 닿지 않습니다. 여기에 뭐 근데 4명 앉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차라리 버스 타고 가겠네요.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막 캠핑 가가지고 앉아놓고 밥 먹고 이러면 좀 운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자친구? 여자친구 옆에서? 너무 좋은데. 사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움직이는 차를 옆으로 하면은 허리에도 안 좋고 안전에도 안 좋습니다. 나름대로 안전벨트도 다 돼 있긴 합니다. 안전벨트 돼 있긴 한데 안전벨트도 굉장히 단순해서. 트렁크 공간 상당히 넓죠. 이 차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이가 4619mm여서 투싼보다 길고 산타페보다 짧은 차인데, 그런데도 트렁크 깊이는 굉장히 깊습니다. 높이가 엄청나게 높아서 거의 뭐 짐차로 쓸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아까 2열 시트가 굉장히 앞쪽으로 당겨져 있었죠. 그래서 다리 공간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2열 시트가 굉장히 앞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공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차폭이 좁아요. 왜냐면 이 차가 순정에서 31인치 타이어가 들어갈 정도로 휠하우스가 넓잖아요. 그래서 휠하우스가 굉장히 침범해 있고, 실제 차폭 자체도 1680mm에 불과하기 때문에 너비는 사실 좁은 편입니다. SUV 하면 이제 차박 생각하고 뒷좌석 접어서 이런 활용성 생각하잖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너 한번 이거 뒷시트 접어볼래? 자, 그만하시고 나오세요. 여기서 일단 시트를 접어야 돼요. 여기 이 고리 보이시나요? 고리 이렇게 딱 당기면은 이렇게 딱 접힙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 여기 손잡이 2개 있죠. 큰 거 이렇게 딱 당겨주면 딱 고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짐을 굉장히 많이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나왔는데, 가스레인지. 이거는 그거야, 그 뒷좌석에 이 냉각수 와가지고 따뜻하게 데펴주는 장치. 주전자 올려놓고. 오? 그럴 수 있나? 여기 이제 앉아가지고 딱 티타임을. 너무 좋은데? 여기 주전자 놓고 야, 이거 캠핑카네. 이거는 겨울철에 냉각수가 들어와가지고 나오는 라디에이터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이 갤로퍼 차박이 될까?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잠깐만, 내가 어제 세차를 하긴 했는데. 자,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엄청 짧아요. 요새 소형 SUV도 이 정도까지는 되거든요. 막 트레일블레이저 셀토스만 해도 여기까지는 이제 오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시트를 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트레일블레이저 이런 애들은 시트가 내려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등받이 뒤로 눕는데 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두께가 있어서 짧습니다. 차박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사실 차박하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아까 얘를 접어서
여기를 평탄화로 해서 하더라고요. 여기를 이제 평탄화를 하게 되면 다른 차 같은 경우에는 천장이 낮잖아요. 근데 이 차는 지금 이걸 해도 천장이 높아서, 그러면 갤로퍼 뒷좌석 아니 트렁크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우, 이거 여자들은 못할 것 같아. 제일 넓은 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44, 깊이 157, 좁은 데가 98.5. 또 히든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버튼일까요? 맞아, 여기 블루스타의 냉각수 통로 열어주는 장치입니다. 여기엔 이런 군대에 있을 때 뭐라 그러죠? OVM 공구를 하죠. OVM 공구 같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뭐 자키 뭐 이런 거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도 또 공간이 있어요. 스패너나 이런 거 넣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인데 저는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이 뒷좌석 접었다 폈다 하기가 너무 귀찮아서. 근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공간이 마련했음에도 무려 93리터 연료 탱크가 들어갑니다. 대형 세단이 80리터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사실 제가 어제 고장된 줄 알았어요. 이게 아니, 고정이 안 되더라고. 근데 하루 지나면 되더라고요. 스프링이 장력이 약해져서 이 상태에서